리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향해 반인권 행동에 실망했다고 직격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 이슈입니다. 오늘 저녁 핵심 이슈 6가지 지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리 대통령, 이스라엘의 반인권 행동 실망 직격. 최선희 왕이 회담, 북중 전략소통 강화 합의, 조국 출마지 하남갑 급부상 결정 임박, 고유가 피해 지원금 27일부터 최대 60만 원 지급, 이란 단판, 호르무즈 해협 열리나, 그네 밀어 다친 친구, 법원 2억 배상 판결. 끝까지 놓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인의 시신을 떨어뜨리는 영상을 SNS에 올리며 이스라엘을 비판했던 이재명. 이스라엘 외무부가 강하게 반발하자 이재명은 오히려 더 강도 높은 공개 비판으로 맞섰습니다. 지금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스라엘 정부를 향해 공개적으로 비판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영전의 옛 트위터에 이스라엘 외무부의 반발 기사를 공유하며 끊임없는 반인권적, 반국제법적 행동으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전 세계인의 지적을 한 번쯤은 되돌아볼 만도 한데 실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이스라엘 병사들이 팔레스타인 아동을 지붕 위에서 떨어뜨렸다는 영상을 공유하며 국제인도법 위반이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외무부는 유대인 학살을 경시하는 발언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규탄하고 해당 작전은 테러리스트를 상대로 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추가 글에서 나의 필요 때문에 누군가 고통받으면 미안한 것이 인지상정이라며 아무 잘못 없는 우리 국민들께서 뜬금없이 겪고 있는 엄청난 고통과 국가적 어려움을 지켜보는 마음이 매우 불편하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이스라엘 외무부의 비판에 대해 특정 사안에 대한 의견이 아니라 보편적 가치에 관한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야권에서는 타국과의 불필요한 갈등을 멈춰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특정 국가를 향해 직접 공개 비판에 나선 만큼 이번 발언이 국제인도법 원칙의 문제인지 외교적 갈등의 시작인지를 어떻게 프레이밍하느냐가 파장의 크기를 결정할 핵심 변수입니다. 계속해서 박최선희 중앙위 회담 대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북한과 중국이 평양에서 고위급 외교회담을 열고 양국 대외정책기관 간 전략적 소통과 지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최선희 외무상이 9일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회담했다고 10일 보도했습니다. 양측은 북중 5조약 체결 65주년인 올해 다방면적인 교류와 협조를 더욱 심화시키고 두 나라 대외정책 기관들 사이의 전략적 의사소통과 지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왕 부장은 북한 외무성 초청으로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북한에 방문했으며 방문 기간 중국 인민지원군 10사령원을 참배하기도 했습니다. 해외 외무상은 왕 부장의 이번 방북에 대해 지난해 9월 정상회담에서 이룩된 중요 합의를 이행하는 의미 있는 방문이라고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10일 평양 노동당 중앙총부에서 왕이 부장을 접견하고 시진핑 주석에 대한 안부와 축원을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9월 중국 방문 당시 시 주석과 나눴던 회담을 언급하며 두 정상 간 공동인식이 구체적으로 이행되고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표명했습니다. 왕 부장은 중국이 조선과 함께 양당 양국 관계를 강화해 세계 평화의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한반도 정세가 교착된 가운데 북중 고위급 접촉이 잇따르는 것은 중국이 대북 외교 공간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며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을 유지하려는 전략적 포석으로 읽힙니다. 계속해서 조국 출마지 결정 임박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조국이 재보궐선거 출마지 결정을 다음 주로 앞두고 경기 하남갑을 험지로 지목했습니다. 추미애 경기지사 도전으로 공석이 될 지역구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현장 상황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조국혁신당 대표는 10일 대전에서 열린 지방선거 결의대회에서 재보궐선거 출마지와 관련해 쉬워 보이는 곳으로 가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출마 예상지로는 경기 평택을과 하남갑을 직접 언급했으며 하남갑에 대해서는 지난 총선에서 1200표 차로 이긴 험지라고 표현했습니다. 조 대표는 자신이 직접 나서야 해당 지역에서 국민의힘 후보를 이길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종 출마지는 다음 주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민주당의 재보선 전 지역 공천 발언에 대해 조국 대표는 민주당은 민주당의 길을, 조국혁신당은 조국혁신당의 길을 가겠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길을 가다 보면 만날 일이 있고 대화할 일이 있으면 만나고 대화할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조국의 하남 출마 관측에 부산을 피하고 나서 하남 갑이 험지라는 말을 반복하느냐며
비판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조국이 어느 지역을 선택하느냐는 조국 혁신당의 재보선 전략 전체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로 다음 주 기자회견이 그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고유가 피해 지원금 27일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이달 말부터 지급됩니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국민이라면 최대 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만큼 지급 대상과 신청 방법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중동 전쟁 여파로 고유가, 고물가 부담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소득 하위 70% 국민 3,256만 명에게 1인당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1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지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에는 오는 27일부터 1차로 지급되며 소득 하위 70% 전체에는 5월 18일부터 지급됩니다. 지급 대상 기준일은 지난달 30일이며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선별화돼 고액자산가는 일부 제외됩니다. 지원금 신청은 모바일 카드형 지역사랑 상품권을 원할 경우 주소지 관할 지역사랑 상품권 앱이나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다음날 지급됩니다. 지주형 상품권이나 선불카드 수령을 원하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과 수령을 함께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사용처는 지난해 민생지원금 지급배와 동일합니다. 이번 지원금이 중동발 고유가, 고물가로 커진 국민 실질 부담을 실제로 얼마나 덜어줄 수 있을지 소득계층별 지원 격차에 대한 수용성이 핵심 변수가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미, 이란 곧 첫 대면 종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단위 중재국 파키스탄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핵 문제와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놓고 벌이는 이번 협상이 전쟁 종식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지금부터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고위급 평화회담이 중재국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미국 측 대표단을 이끄는 JD는 현지 시간 11일 오전 전용기 편으로 이슬라마바드 인근 누르칸 공군기지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란 대표단은 약 70명 규모로 알려졌으며 갈리바프 의장에게 타결, 결렬 권한이 부여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협상은 간접 방식으로 시작해 미국과 이란이 직접 대면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으며 대면이 성사될 경우 1979년 단교 이후 최고위급 만남이 됩니다. 이번 협상의 핵심 의제는 전쟁 종식 방안, 호르무즈 해협 선박 통행 재개, 이란 핵 프로그램 관리 등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이미 이란의 15개 항의 평화안을 제시한 상태이며 이란은 글로벌 금융제재 해제를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번 협상은 2015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JCPOA 핵 협상 이후 첫 공식 대면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결국 이번 종전협상의 실질적 열쇠는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으로 이 해협의 통항 재개 여부가 협상 전체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계속해서 법원 그네 밀던 친구 이의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친구가 타고 있던 그네를 강하게 밀어 큰 부상을 입혔다면 그것이 단순한 장난이었다 해도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이 약 2억 원의 배상 판결을 내린 사건을 지금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사고는 2020년 12월 4일 청주의 한 놀이터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씨는 그네를 타고 있던 친구 A 씨를 4차례 강하게 밀었고 균형을 잃은 A 씨는 공중에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A 씨는 허리에 전치 32주의 중상을 입었으며 치료 이후에도 영구적인 후유장애가 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이후 B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청주지법 민사 3단독 김현룡 부장판사는 A 씨의 청구를 일부 인용해 전체 청구에 2억 1,700여만 원 가운데 1억 9,6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B 씨가 A 씨가 다쳐도 상관없다는 듯 비상식적인 방식으로 그네를 밀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한 장난처럼 보이는 행동도 상해를 입히면 고액의 민사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이번 판결이 확인시켜준 셈입니다. 오늘 다룰 소식 중 놀이터 사고의 2억 원 배상 판결. 이제 아이들 함께 노는 문화 자체가 위축되는 건 아닐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다음 방송에 반영하겠습니다. 대한 이슈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소식만 골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대한 이슈였습니다. 감사합니다.